요즘은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음악 듣는 분들 많으시죠? 간단한 터치 몇 번만으로 최신 가요부터 클래식까지 모든 장르의 음악을 손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음악을 음원으로 소비하는 게 요즘의 추세지만 진정한 애호가들은 음원 대신 여전히 CD를 구매합니다. CD가 주는 좋은 음질과 소장 가치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소장 가치를 더 높여주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음반 커버 디자인입니다. 음악과의 첫 만남, 음반 커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인사동. 하루에도 수많은 작품이 걸리고 내려오는 이곳에 조금 특별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입구부터 울려 퍼지는 음악과 꿈속처럼 환상적인 영상, 무심히 들어선 관객들, 색다른 체험이 신선합니다. 그런데 전시라고 하기엔 실내가 조금은 독특하죠. 설치 작품처럼 공중에 떠있는 직사각형 박스들, 상자 안에서 뭐 하세요? 이 박스는 음악이 나오는 게 신기해서 그래서 감상을 하려고 들어가봤어요. 뿐만 아니라 전시장 곳곳에서 세상 가장 편한 자세로 눕거나 기대 앉아 음악을 듣는 관객들. 초대한 이는 바로 해외 한 레이블입니다. 1969년 문을 연 후 세계적인 뮤지션을 발굴, 음반으로 세상에 알려온 재즈 클래식 전문 레이블, CD 중심의 음악사를 다시 써온 주인공이죠. 침묵보다 아름다운 소리, 이들의 45년 음악 역사가 전시장을 채웠습니다. 이 대규모 전시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유치한 이는 기획자 김범상 씨. 학창시절 시작된 레이블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굉장히 ECM을 좋아하던 매니아였고요. 단순히 미술 전시도 아니고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상의 굉장히 복합적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20년 전 그가 처음 이 레이블에 빠져들게 된 건 키스잘의 덕분. 환상과 경이로움의 피아노 선율은 어린 소년을 재즈 팬으로 변신시켰죠. 이처럼 숱한 대중을 재즈와 클래식의 세계로 인도한 레이블의 수장은 만프레드 아이허.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로 활동했던 그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레이블을 창립했고 프로듀서로서 지난 45년간 모든 전선의 명반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만프레드 아이허가 그 ECM 레이블을 처음 설립을 할 때 그 목표는 모든 악기가 똑바로 잘 들리는 투명한 사운드, 그 음악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스튜디오나 아니면 성당 같은 장소를 찾아내서 그곳에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일 먼저 감상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반 표지. 이 레이블의 음반 표지 디자인은 단순한 커버의 개념을 넘어서 예술로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 처음을 함께한 여류 작가 바바라 보이어슈. 10년 전까지 이곳에서 작업했던 그녀는 음반 표지만으로 레이블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드는 데 성공했죠. 타이포그래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산세리프체처럼 장식이 전혀 없는 그런 타이포를 쓰는 걸 좋아했습니다. 앨범 자켓의 모든 것들을 이제 거의 제거하고 어떤 텍스처의 질감들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많이 썼고요. 수많은 사진작가도 참여했던 음반 표지, 초점이 빗나가고 피사체가 흔들린 모습은 재즈의 즉흥성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또 사진으로 구성한 영상작품도 공개됐습니다. 한 장의 음반 표지를 위해 찍은 수많은 사진을 엮어 영상으로 재구성한 작품이죠. 그 ECM의 대표적인 사진작가 중에 한 사람인 그 장기 라투리에라는 사람의 작업인데요. 새벽 아침부터 해 진려까지 기차 여행에 대한 컨셉으로 사진 작업을 한 것이고, 작가가 작업했던 느낌의 결을 그대로 살려서 음악이랑 한번 조화를 이뤄보고자 구성한 그런 섹션입니다. 김덕수와 사물놀이를 시작으로 한국과도 인연을 맺었던 이 레이블은 최근 재즈 보컬리스트 신예원의 선택, 독특한 색채의 재즈 음반도 발표합니다. 신예원 씨 같은 경우는 동요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꼭 민속적인 것과는 다른 한국적인 정서가 배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거기에 만프레드 아이허 씨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음반 표지에 사용됐던 원작이 함께 들어온 것. 그중 현대 작곡가들의 음반을 추상화로 작업한 작가 마이어 부허의 회화는 색다른 감흥을 줍니다. 명확한 것만큼 신비로운 것은 없다라는 그 프랑스 시인인 폴 발레리의 말이 마이어 부허의 작품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물감을 칠하고 벗기고 사포질을 하고 칼로 긁어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더 본질적인 것을 드러나도록 많이 작업을 하는 작가고요. 스산한 늪지대의 풍경을 추상적으로 그려낸 야한 예드리츠카. 그의 작품은 안드라스 쉬프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시리즈 음반 표지가 됐죠.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이태리의 마레마라는 투스칸 지방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다가 거기에 나는 흙이나 나뭇잎, 꽃들을 갖다 빻아서 안료를 만들고 그걸로 그 아름다운 그 늪지대의 물길을 그림을 그립니다. 이 넘버는 본인이 이제 한 발자국씩 가면서 물길을 보고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의 늪지대 그림 앞에 서면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가 마중 나옵니다. 음반 표지에서 음악과 회화가 교감하는 순간이죠. 음악의 신세계로 인도하는 한 장의 음반, 음악의 가치와 품격, 감동을 더해주는 음반 표지의 역할은 한 곡도 다르지 않습니다.